네. 자, 오해쟁점 이어가겠습니다. 구글이 다시 한번 AI 씬에서 어떠한 존재를 나타내게 되는 걸까요? 과연 엔비디아 1강 체제에서 이제 엔비디아 구글 2강 체제로 넘어가는 그 시작점에 있는지 오늘 좀 궁금해지는 오늘 하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헌정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오늘 또 서명했다라는 소식 여러분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그 AI 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제2의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제네시스 미션 출범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이다. 자, AI 버블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기반 인프라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가 당연했고, 그리고 이것이 국가 패권으로서의 앞으로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투자 판단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지금 AI로 향하는 많은 산업 섹터 내에서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습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면 현재 구간에서 타이밍 한번 봅시다. 자, 반도체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갈리고요. 전력 전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AI 단도 조금 의견은 달리 나오고 있네요. 반도체부터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고요. 정헌정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밤사이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정헌정 부장님, 사실 구글의 이 내러티브가 빌드업이 굉장히 좋기는 했었습니다. 제미나이 3.0에 대한 성능 입증, 워렌 버핏 선생님의 투자, 생애 마지막 투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TPU를 판매하겠다라고까지 선언하면서 수직 계열화된 구글의 앞으로 AI 씬에서의 존재감 확대 기대가 AI로 향한 가속 페달을 밟게 할 것인가, 이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수페타시스가 앞으로 또 반도체 내에서의 중심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지금의 반도체 씬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AI가 사실은 반도체를 이끌어갔었고, 예. 미국 경제 성장률도 보면 AI 투자나 AI 관련된 게 없었더라고 하면 현재보다 좀 더 안 좋았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돼서 그 산업은 뭐 투자도 계속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 자체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AI 거품론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조정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뭐 계속 이 추세를 보시면 계속해서 살아서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오늘 같은 시장도 보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 시장이 조금 강한 모습.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면 아침에 이제 고가보다는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강한 모습. 그리고 그 밑단에 있는 소분양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먹을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신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이 좀 많을 거다라고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지금 올라있는 종목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불 속에 더 뛰어들까? 아니면 빠져 있는 걸 지금 골라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는 IT 관련해서 대형주는 좀 힘이 좀 꺾이고 소부장 쪽으로 보자라고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더 사면 좋긴 하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도 조금씩 아직은 매수 기회가 좀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부장 종목들은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 선별을 잘 해야 되긴 하겠지만, 실적 성장, 그 다음에 이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장, 뭐 장시장이 안 좋을 때 그렇지만 오늘도 좀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좀 이익 실현하시고 안 오른 종목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건 사실 그 이수페타시스를 저희에게 언급 주시고 지금 세 자릿수 대잖아요. 사실 여기야말로 올라가고 있고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구글 모멘텀이 붙게 되는 순간 더 기대감을 실을 수 있는 자리인가가 사실 궁금했었던 포인트인데, 안 오른 종목이라고 한다면 혹시 또 이전에 관심주로 저희에게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ISC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종목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리노공업, ISC, 소켓탄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쪽도 기대감이 개화됐다라고 그러면 지금 안 오른 종목에서의 시세 준비 중, 시세 이제 시작점 이렇게 봐도 돼요. 종목별로 한번 하면 ISC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안 올랐다고 하긴 그런 게 예. 오늘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뭐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이 나와서 오늘 아침에는 거의 30%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맞아요. 지금 한 17%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저는 이제 만약에 오후에 다시 한번 20% 이상대 상승까지 다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 다만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은 조금 이익 실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조금 더 괜찮게 봐도 된다라고 했던 것들은 아직 오르지 못한 유니셈, 뭐 유니셈. GST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실 뭐 이 종목들도 시장 대비 뭐 오르기는 올랐지만 사실 시장 대비 아니면 다른 업종 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 상승률이 좀 미미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종목들 같은 걸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니셈과 그리고 GST. 지금 소식이 조용하죠. 이런 종목군에서는 기회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겠다. 의견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챙겨보시죠.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MLCC로 저희 의견 좀 받고 싶고요. 두 분 모두 긍정이고 정태근 이사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반도체 중립인 속에서 MLCC 긍정 의견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MLCC라고 얘기하고 지금 대표 종목을 뭘로 볼까라고 한다면 삼성전기고 삼성전기는 FCBGA라고 하는 하나의 기판과 그리고 또 유리기판 이렇게도 생겨볼 수 있는 부분인지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주된 모멘텀은 사실 MLCC보다는 그 FCBGA 관련돼 가지고 테슬라 모멘텀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뭐 종목 관련된 리포트라든지 뉴스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뭐 MLCC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일단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쪽에 대한 중요성도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AI만 묻으면 간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MLCC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AI 서버 같은 경우도 MLCC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였던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MLCC 수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MLCC였던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기의 또 컴포넌트 사업부, MLCC였던 공장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데 사실 저도 초반에 서두에 이제 MLCC보다는 뭐 테슬라 쪽을 좀 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물론 4분기 실적 뭐 좋게 평가는 하고 있지만 예상치라든지 전년 대비라든지 전 분기 대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놀라운 서프라이즈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반도체 예를 들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정말 전분기 대비 서프라이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일단 어쨌든 시장 눈높이에 일단 맞췄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호평을 개인적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 의견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테슬라 쪽의 어떤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뭐 삼성전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두에 그 MLCC보다는 이제 테슬라 쪽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오늘 MLCC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대표 종목이 두 종목밖에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 콘덴서하고 삼성전기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MLCC보다는 테슬라 쪽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테슬라 쪽 같은 경우는 AI4 칩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산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5 같은 경우는 테이퍼 그리고 6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이슈 물론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조금 주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은 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됐든 어찌 됐든 뭐 AI 칩도 AI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않은데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어떤 모멘텀이 아니라 이 AI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일전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2주 전에 말씀드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AI 회로박 관련돼가지고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스페타시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구글 TPU 관련 모멘텀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향이 아니라 개별적인 어떤 해외 모멘텀이 있다라면은 봐야 될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일단 긍정 의견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저희에게 또 주셨어가지고 여기서 추가 전략 한번 받아봅니다. 사실 한번 움직이고 네네. 눌림시 좀 공략을 해야 하는 건가 고민하게 했었던 종목인데요. 추세를 계속해서 윗단으로 가져갑니다. 더 에너지가 있고 또 최근에 네네.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무시할 수가 없을 그쵸. 정도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대감은 좀 더 상승 여력 더 보시는 건지 궁금해요. 네네. 일단 상승 여력은 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그 패턴의 그러니까 예. 기술적 패턴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상당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12일 날 고점인 이제 43,450원 요 가격대를 일단 뚫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N자형 파동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보자로 정리를 하고요. 좋습니다. MLCC 쪽에 있어서도 앞으로 또 공급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최근에 증권가에서 흐름이 잡히고 있거든요. 챙겨보시죠.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요즘 좀 계속해서 저희가 자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AI 단이고요. 의견이 좀 갈려 있는데 정은정 부장님 긍정 주고 계십니다. 의료 AI가 움직이기 시작했었던 건 이제 AI 기대감과 함께 했었고 또 여기에 오픈 AI가 헬스케어 단으로까지 확대한다라는 이야기, 팔란티어도 헬스케어 관련해서 인수합병 잘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 건 알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킷 헬스케어는 정말 이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로켓처럼 잘 가고 있어서 오늘도 뉴스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당뇨발 AI 서비스 부분인데요. 의료 AI도 최근에는 분류가 너무 많아져서요. 정원정 부장님께서 주고 있는 그 긍정은 어느 쪽인지, 그리고 그 기간 또한 좀 더 열려있는 성장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정태영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묻으니까 조금 네. 강한,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관심도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긴 네. 합니다. 근데 이게 종목별로 조금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AI 묻고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런 중에서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능성 있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좀 움직이는 종목도 있는데, 물론 이제 워낙 힘이 좀 세니까 그런 기대감만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이 이제 최근에는 좀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좀 덜 받긴 하지만, 루닛, 네. 뷰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매매 관점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너무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실적은 아직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좀 가장 셌던 종목 중에 하나인 이 업종에서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최근에도 지난주였었나 봐요. 상한가 가고 막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그 높은 시점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따라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좀 조정이 나왔었을 때 좀 잡으시는 것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다. 사실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올해 너무 많이 올랐지만 사실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도 뒤따라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빌리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받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의료 AI 종목들, 대표적이었던 아까 전에 종목들보다는 좀 강한 흐름이 나와서 이 종목들도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는 조금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료 AI 같은 경우 제가 긍정 의견을 내긴 했지만 모든 종목을 다 네. 그런 사라는 건 아니고, 종목별로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업종 내에서도 보면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좀 약간 상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각각 대응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은 거는 한번 이익 실현하고,
너무 좀 단기간에 좀 조정이 나왔던 종목은 반대로 매매 견점으로 좀 매수하시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원래는 전통적인 의료 AI단 하면 루닛 뷰노부터 튀어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더 차트가 살아있는 쪽이 뭐 말씀해 주셨던 시어스라든지 아니면 3빌리언이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좀 내려왔을 때 관심 보여도 괜찮겠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도 충분히 하면서 종목 압축해보자. 의료 AI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중립을 좀 주셨단 말이죠. 지금 이쪽을 굳이 볼 이유가 크게 없다? 이런 의미이실까요? 그거보다는 섹터 내에서 개별주 정도? 관심은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중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정은영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023년도에 이제 의료 AI 관련돼 가지고 4대장 얘기했던 종목들, JLK, 루니, 뷰노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뷰노가 이번에 흑자 전환 됐는데 맞아요. 중요한 건 루니 같은 경우는 아직도 흑자가 멀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의료 AI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계속해서 좀 증폭을 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 그러니까 뭐 매출처 확대라든지 그리고 그 매출처 확대를 통한 어떤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돈을 버느냐 수익성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깔끔하게 해소는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의료에 그런 연유가 있다 보니까 의료 AI 같은 경우는 일단 섹터로 봤을 때는 조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제 망설여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 개선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업종에 대한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 이런 부분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중립 의견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부정이 아니라 중립을 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도 이제 나왔던 종목들인 부장에서 언급하셨던 종목인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조금 이제 반짝 반등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네카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티나 같은 경우는 차트가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프로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그러니까 내일 쪽에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료 AI 전반적인 어떤 그 섹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들 수밖에 없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어스 테크놀로지인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프로티나인지 이렇게 그 속에서 어떤 또 대안이 있다 보니까 중립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뭐 여담이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여담이지만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흑자 물론 흑자폭 확대 뭐 흑자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납품하는 병원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요런 것 때문에도 조금 이제 부각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입원 환자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 싱크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싱크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매출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이 발생이 됐을 때 병원과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나눠먹는 그런 구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하게 되면서 병원의 어떤 점유율을 굉장히 넓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유율을 넓혀나가게 되면서 지금 매출도 그리고 영업 수익성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루닛이란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좀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라면은 시어스 테크놀로지처럼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흐름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에 맞닿아 있는 곳에서 QA 확대를 노리기란 참 어려운데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그것을 보여줬고 모델로서 그리고 그것이 이익으로 찍혀나가는 걸 보입니다. 의료 AI 단에서도 가장 중심은 돈 버는 거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섹터 단위로 접근할 게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아이디어 남기게 하네요. 여러분 잘 압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 굳이 신경 안 쓰시는 건가 싶습니다. 중립과 부정으로 나와 있어서 중립 의견 듣겠습니다. 자, 누리호 4차 발사 임박입니다. 모레 새벽 1시쯤 발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자, 이 이벤트로 인해서 뭐 일부 우주가 낀 방산 쪽에서는 또 좋게 평가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래가 그렇게 뭐 활발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중립의 의견은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벤트가 곧 다가오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을 바라긴 하는데 뭐 이런 이벤트 관련해서 이제 이 위성 관련된 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고 이제 또 다음 며칠 후에 빠지고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예전처럼
이게 좀 주식시장이 조금 냉정한 게 이 만약에 처음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기대감에 며칠 전부터 움직이면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그 임팩트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효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매매 관점, 기대감에 좀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시는 게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좀 물으셨던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를 따라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전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섣부른 매수는 조금 조심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벤트가 된다라고 하면 뭐 하루 이틀 뭐 짧으면 뭐 반나절 정도 뭐 주가에 좀 반영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를 기대하고 포트에 너무 많은 비중을 좀 실기에는 좀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기대의 영향에 의한 주가의 또 강세의 흐름은 아주 길게 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내놨고 물론 이제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을 수 있지만 뭐 시청자분들마다 좀 짧은 매매를 원하시는 분,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는 혹시 모르지만 짧은 매매로 보셨었을 때는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매도 기회로만 한번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만약에 주가가 상방으로 튀게 될 경우 이익을 취하실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셔라로 언급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또 오늘의 바이오는 어떤 색깔일까? 두 분 노보노디스크의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실패. 그러니까 이게 참 수요가 있는데 그만큼 정복이 어렵다라는 것을 노보노디스크도 네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부 이쪽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쪽이 과연 센티가 어떻게 될까? 오히려 네네. 우리 쪽 기술력을 활용해서 알츠하이머를 극복해내자로 센티가 모일까? 아니면 역시 실패구나 쪽으로 센티가 모일까? 좀 네. 헷갈렸거든요. 가려다가 많은 시도가 오늘 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그려져요. 지금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컸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가 왜 희귀의약품이겠습니까? 그쵸, 예. 말 그대로 희귀하니까 희귀의약품인 예.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트랙 같은 지정도 그래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요. 경구용 비만약도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좀 무럭무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노보노디스크가 하락이 나왔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오늘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노보노디스크 노이즈도 있지만 오늘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 10%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것도 일단은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봐요. 그런데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보완이 되게 되면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아마 더 걸릴 저는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뭐 비만 치료한지 이런 부분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는 건 좀 섣부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분할 전 주가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연유로 무엇 때문에 누군가가 분할 이전에 주가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그 수정 주가 반영하지 않은 차트로 보여준 게 아니라 수정주가 반영한 차트를 네. 보게 되면은 이게 이게 날짜를 보게 되면은 언제냐면은 이게 10월 15일 그때 네. 주가 수는 이제 제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급등했었던 분할 전 날. 가격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분할 이전에 주가를 좀 띄웠다 부양시켰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 봅니다. 그리고 뭐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스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바이오 쪽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바이오 다음으로 갈 만한 주도 섹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네. 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이유예요. 오늘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땐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쪽으로 수급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가 쉬어간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반도체가 바로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 바이오 어떤 투자 심리는 저는 여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다음에 어떤 주도 섹터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ABL 바이오 여전히 네. 좋다라고 마감 시간에도 언급 주셨었고 G2G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는 또 저희 시간에 언급 주셨었는데요. 계속돼서 바이오는 여전히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 바이오 쪽에서는 기대감 붙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원재 부장님의 토픽이 또 바이오라서 긍정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토픽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 갖고 왔는데요. 사실 와우. 이제 예전부터 좀 이슈가 계속 있었던 예. 그런 기업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슈와 함께 성장한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2021년 영업이익 한 7,400억 이걸 고점으로 해서 최근까지 실적은 약간 성장을 하지 못하고 약간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6,900억 이상 나왔고 4분기에도 이제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올 한 해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품의 이제 출시랑 그 효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 1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을 보면 1분기도 좋았지만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고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고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률보다 내년도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좋아진다라는 점도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미국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의 현지 생산으로 인해서 원가 유지 개선 효과, 물론 이제 관세 등 다 포함해서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올해보다도 훨씬 더 점프업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주가가 아직 반영되지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매수 기회로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토픽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20만 원을 좀 뚫어내는 목표 가격 22만 원까지 보고 셀트리온 접근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죠. 다시 또 때가 온 듯 하고요. 이어서 정태근 이사님의 토픽으로 넘어갈 텐데요. 최근에 핫한 종목인데 아, 그런가요? 근데 반도체네요? 네. 그 세크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마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말씀드린 종목이 생각이 날 거라고 봐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패턴을 보게 되면은 그러네요. 이제 거래량 없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이제 상승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패턴이 유사하다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반도체 쪽에서 그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삼성전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스가 아닌 뭐 북미 쪽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됐든 뭐 구글이 됐든 이쪽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별 흐름을 좀 말씀드렸는데 세크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준비를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북미 이제 반도체 기업인 N사양이라고 해놨던데 이게 GPU 병렬 이제 병렬 전동 그 GPU 병렬 연동 전용 보드 이쪽에 들어가는 엑셀 전수 검사 장비거든요. 네. 그러면 GPU 얘기 나오면 어느 회사인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장비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새로운 어떤 그 매출처 이런 부분을 확보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요 종목의 어떤 최근의 상승을 또 이끄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처럼 북미 쪽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차별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세크를 좀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이 종목을 왜 준비했는지가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11,500원으로 일단 준비를 했는데 지금 1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금 욕심내서 12,000원 이하 이렇게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이하로 일단은 매수가 좀 정정을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3,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00원 제시하면서 추후에 또 이제 언급을 주시면은 또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태근 이사님은 저희에게 종목 얘기해 줄 때마다
종목이 네. 자꾸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오전에 만약 이 종목을 뽑으셨을 네. 때는 아마 마이너스권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네. 지금 갑자기 오후장에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현재 자리도 그럼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은 괜찮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표 자리에 있어서는 12,000원 이하 부근 좀 노려보시고 13,000원까지 목표가 바라보는 것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은 지금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현재 전일 종가를 지킬지 여부 체크됩니다. 외국인 현선물 매도 다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그래도 소폭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잘 해보시죠. 여기서 물러납니다.